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에서도 출당 언급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또 나왔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도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귀국 거부 시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출당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오늘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주변 지인분께서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오신 거라서 일찍 개인 사정으로 들어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 22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전하고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고 22일 기자회견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봉투 관련 뉴스룸의 단독 보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 보고받고 심지어 일부는 직접 뿌린 정황까지 보도했었는데 오늘은 그럼 그 돈봉투의 돈은 어디서 왔을까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노치 파일에는 스폰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 스폰서가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언급됩니다. 오승열 PD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20여일 전 2021년 4월 10일 강내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 돈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인물, 이른바 스폰서로 사업가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김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급됩니다.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김 씨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JTBC 오승열입니다. 그럼 이 스폰서들은 왜 돈을 줬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그중 한 정황이 나왔는데 바로 스폰서의 자녀를 말 그대로 꽂아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5달 뒤인 2021년 10월 14일 오전 선거 이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게 된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당대회 당시 스폰서로 언급됐던 김모 씨의 자녀 이력서를 달란 겁니다. 3시간여 뒤 이 전 부총장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여 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소문내지 말라며 입단속도 시킵니다.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해당 자녀가 출근한 곳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고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수사 상황도 알아봅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자금 8천만 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강내구 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강 위원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돈봉투 살포를 기획 및 지시하고 자금 8천만 원을 마련해온 혐의뿐 아니라 지역 본부장들에겐 직접 전달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을 상대로 이정근 전 부총장과 나눈 통화의 전후 맥락을 조사 중입니다. 돈봉투 살포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 중인 이 전 부총장과 달리 강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곧 강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보좌관을 상대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부총장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지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지금까지 보도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 봉투 안에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 단서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강내구 감사는 앞서 문제가 된 불법 자금 9,400만 원 중에 총 8천만 원대 현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자금에 전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조금 전 기사에서 등장했던 김모 씨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돈은 강내구 씨를 통해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로 전달되고 이후 이정근 전 부총장과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맨 왼쪽에 있는 김모 씨로부터 돈이 나와서 결국 전달돼서 현역 의원들에게 네. 여러 봉투로 나뉘어서 전달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스폰서라고 하면 스폰서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황도 일부 나온 거죠?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의 자녀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수를 받지 않은 봉사활동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당시 유력했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녹취 파일에서는 앞서 기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강모 씨가 스폰서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 씨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뭐 그런 거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네, 두 사람이 강 씨와 잡았던 골프 약속 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강 씨 입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나중에 당직 하나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당직을 대가로 주는 정황인데 실제 돈봉투 살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관석 의원은 나중에 사무총장이 됐고요. 요직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 말 그대로 사무부총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처럼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당직을 하다가 곧바로 사무부총장이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들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부총장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서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사사건건 상의했던 관계로 보이는데요.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형편없는 진술을 근거로 한 정치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예정돼 있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예, 충성부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당대표의 최측근이면 그것도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